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르포 기사를 적었습니다. 자, 지금 이 처음보다는 시위 강도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은 시끌벅적합니다. 경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그 많던 민노총 이명박 전 대통령 노현동 집 앞의 시위 등에 대해서 모른 체 하던 그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하니까 뒤늦게 처리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됩니다. 다만 시위 양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감정은 섞지 않고 드라이하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선일보의 르포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갑, 죽창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인 지난 5일날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풍경입니다. 이곳에 생쥐가 웬 말이냐, 생쥐 잡으러 가자, 정수가 나와라 나랑 놀자, 자, 이런 말들이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주민 9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 동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한 달째 지금 온갖 소음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퇴임한 뒤 이곳에 내려와 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자, 시위단체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1차선 도로의 확성기를 단 차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위단체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유연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시위자는 문재인이 나를 불법 시위로 고소해서 이혼했다. 문재인은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막아이로 비를 피한 한 집회자가 문재인 오늘은 성당에 안 가냐라고 말하자 다름이가 우리한테 쫄아서 집에서 못 나오나 보더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차도는 집회 차량과 경찰 관광객 차량이 뒤엉켜 하루 종일 정체됐다고 합니다. 연휴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구경하러 온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잡고 시위대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문죄인 사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고 왜 대통령 이름을 저렇게 써놨으라고 묻기도 했다고 조선일보 기사는 말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내려간 지 한 달, 집회에 대한 여론 악화, 경찰의 일부 집회 불허로 시위 강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집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 10여 명이 환청이나 식욕 부진, 불면을 호소하며 최근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스피커로 장성곡이나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방송하고 야간에는 색소폰 연주음악을 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회 소음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 편법도 동원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은 65dB 이상, 소음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경찰이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5분가량 소리를 냈다가 소리를 끈 뒤 다시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소음이 길게 이어지지 않아 경찰은 별달리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소음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자 소음은 줄이고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풍선 전시회라고 집회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놓고 반대 시위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문재인 체포 염원 수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플라스틱
수갑 200개를 걸어놨다가 철조망에 이 해당 철조망을 관리하는 인근 통도사에서 현수막은 놔두더라도 수갑은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차도를 따라 대나무 줄기를 세워 밧줄로 연결한 뒤 줄에 수갑을 매달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에 민중봉기를 부추기는 노래인 죽창가를 올린 것을 비꼬은 것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과거 이 반일 이런 관계로 죽창가를 올린 것을 비꼬은 거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춘 것을 조롱하듯이 또 다른 집회자는 스피커로 강남스타일을 틀어놓은 채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며 말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을 주민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적극 제지하지 않는다고 불편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지금 법대로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깡통을 몸에 달고 다니며 욕하는 요주의 시위자 뒤를 마치 왕을 따라다니는 상궁들처럼 줄지어 쫓아다니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주민은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초기에 있었던 밤샘 확성기는 이제 사라졌다. 확성기 소음 정도도 규정을 지키고 있다. 육성으로 소리 지르거나 원색적인 욕설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 반대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욕설, 고함을 치는데 이곳에만 못하게 하는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아예 법을 바꾸면 됩니다. 자, 같은 법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 그렇게 민노총이 극악스럽게 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민주당 정치인까지 뛰어와서 같이 동조하던 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하니까 이제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또 자신들도 그렇게 했으면서 자신들이 당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또 뭔지 두 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극단적인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재인 사잡 시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태하는 태도는 정말 내로남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평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주위에서 떠드는 이들도 잘못이지만 이 모든 일의 시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승과 방치, 조장이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 집회를 적극 이용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더욱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쪽 진영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시든지. 아무튼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여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